안녕하세요. 사연 찾아 읽어주는 엠마입니다. 오늘도 사연 가지고 찾아왔어요. 사연 함께 들어보실 텐데 오늘은 시어머니의 특별한 권유를 받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결혼한 지 8개월 되었습니다. 남편 따라서 일본에 와 있어요. 시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따로 살고 있고요. 남편은 현지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고요. 저는 아직 일본어가 원활하지 못해서 일본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도 아직 신혼이고 시어머니와도 서로 성격이 무소식이 희소식 이런 마인드라서 부딪힘 없이 지내왔어요. 어제까지는요. 시어머니는 세신사, 때밀이라고 하죠. 커다란 스파에서 때밀이를 하십니다. 온천도 있어서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갔어요. 어머니도 기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저 혼자 올해서 혼자 갔지요. 목욕탕이 참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여탕 따로 남탕 따로 세신사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경악했던 게 남탕과 여탕 중간에 세신사 분들의 휴식 공간이 있고 예약이나 손님이 오면 때미는 공간, 설명이 너무 힘드네요. 한마디로 휴식방에 양쪽으로 문이 2개 있고 각각 남탕, 여탕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세신사가 다 한국 여자분이신데 시어머니 또래? 남자 때도 여성 세신사가 하더라고요. 아무리 타올로 가린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진짜 경악스러운데 글쎄 저보고 세신사를 견습으로 등록해놨으니 수업 없는 주말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시네요. 남편 혼자 일해서 언제 돈을 모으냐고. 이걸 하면 한 달에 30만 엔을 번다고요. 어이도 없고 며느리한테 남자, 땜이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남자친구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 알바 아니라 별 상관 안 합니다. 여기 손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남편과 상의한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남편에게 한 소리를 좀 하고 그런데 남편이 제가 화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대요. 저 일본에서 떼밀려고 결혼하고 타국까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신사도 직업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남자 벗은 몸을 밀어주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장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하시고 남편은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 아줌마들이랑도 잘 어울려 보래요. 자기 어머니가 알려주는 일인데 설마 이상한 일이 있겠냐 하는 개소리고요. 솔직히 이혼 생각까지 나네요. 일단 남편에게 이 글 쓴 거 댓글 다 보여주고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다행인지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매일 알콩달콩 살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술 마시고 다시 생각하니 손까지 떨려요.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 남자친구 일도 아버님께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불륜이니까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다 깔려고요. 추가 글입니다. 일 처리에 숙취에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글을 보았네요. 많은 분들이 물으셨는데 비자는 유학비자. 물론 학비 제가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쭉 그림 쪽 일을 했고 지금도 일 받아서 작업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일러스트 쪽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일본으로 갔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한인 계열인데 시어머니가 어찌 연결한 듯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어 학원 다니고 스킬 쌓기로 일본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일본행에 거부감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수입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림쟁이가 벌면 얼마나 되며 또한 직업으로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건 노는 거와 같다는 그런 마인드. 같이 일하면 오손도손 좋지 이런 마인드예요. 남편은 사실 이 말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시엄마가 때를 밀어준 적이 있다 합니다. 자기가 해보니 위험하지 않다 싶어서 괜찮다 생각한 거라고요. 전 그게 소름이더라고요.
30대 중반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때를 밀다니요. 그리고 시엄마 남자친구는 제가 불쑥 놀러갔을 때 알몸으로 방에서 나온 걸 봐버려서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변명 섞인 문자 다 남아있고요. 지우지 않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전 지금 간단한 짐과 일하는 도구만 챙겨서 호텔로 들어왔어요. 전 무조건 새신사, 일 자체가 하기 싫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 의견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날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엄마 말은 최고다. 이런 남편의 마인드에 이 사람과의 남은 평생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전 친정의 아버지뿐인데 남자 손으로 귀하게 키워주신 아빠에게도 죄송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가까운 선배님들의 먼저 결혼하신 분들이요. 조언대로 한 거거든요. 아무튼 마음도 아프고 잘 지내오던 시간들 모두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차라리 빨리 알게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제 자신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 이혼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의 분류는 우선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절 더 아프게 하면 그때 카드로 쓰려고요. 불법 체류자이니 우선 가게 주소와 일한다는 소소한 증거도 손에 쥐고 있으려 합니다. 저는 넘어져도 혼자 넘어지고 싶지는 않네요. 정말 함께 화내주시고 부족한 절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밀친 이야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인데도 화가 안 풀려요. 남편은 시엄마랑 전화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미안하다고 지가 빌고 있어요. 정작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요. 저는 36주 임산부인데 출산용품 다 준비했지만 내복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현재 4개 있었고요. 출산 선물로 많이 들어온다 했고 이미 언니에게 2세트 받은 게 있어서 아무 생각 없다가 얼마 전에 아이 낳은 친구가 베네쩌고리와 내복이 많이 필요하다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니 넉넉히 준비하면 좋다 하길래 남편이랑 사러 가기로 했다가 오늘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받은 애기 선물도 전해주고 저랑 애기 옷 몇 벌 사주겠다 나오라 하셨습니다. 많이 더운 날씨라 힘들어서 거절할까 싶었지만 임산부 친구들 이야기가 막상 아이를 낳고 나면 밖에 잘 못 나가니 산책 겸 기회 봐서 돌아다니라 조언하길래 차 끌고 나갔어요.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 곳 근처에 아울렛이 있고 애기 옷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내복 몇 벌과 나중에 커서도 입히라고 상하복 몇 벌을 사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깐 시어머니 가게 좀 들렸다가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문을 닫고 나오셨거든요. 갔더니 온통 체에 걸러진 오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여쭈어보니 오늘 반찬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냉장고에서 만들어 두셨던 양념을 꺼내더니 저는 쭈그려서 못 앉을 테니 저기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으라 하시네요. 저 일 시키려고 데리고 오신 거였죠. 별 수 있나요? 분위기와 상황이 대뜸 싫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목욕탕 의자같이 생긴 거 가지고 와서 앉아서 장갑 끼고 함께 했습니다. 하다가 바깥에 양념도 많이 튀고 어머님이 바닥 물 청소한다고 바닥에 물을 뿌리셨는데 저보고 갑자기 통을 들으래요. 김장할 때 쓰는 큰 고무대야요. 안에 엄청난 양의 오이소박이가 있었지요. 엄살 아니고 임산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남자도 못 들었을 거예요. 2명이면 가능할 듯 싶었지만요. 아무튼 이거 혼자 들기에는 무리라고 다른 통 가지고 와서 주섬주섬 소분해서 담다가 치우려고 했는데 자꾸 얼른 들으라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통에 10분의 1 정도 담았는데 그래도 무거웠습니다. 다른 곳으로 좀 끌었더니 갑자기 저를 뒤로 밀치시더라고요. 바닥에 물이 있는 상태에 제 어깨를 퍽 하면서 밀치셨고 저는 바닥으로 벌러덩 미끄러졌습니다.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엉덩이 부분에 물이 다 묻고 넘어지면서 장갑에 있던 양념들이 옷에 다 묻었고요. 바닥 짚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양념이 바닥에 또 묻었다며 다시 물 틀어야 한다며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나쁜 생각인 거 아는데 우리 애기 내복 빌미로 나 고생시키려고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건가 싶기도 하고
엉덩이도 아프고 축축해서 짜증나고 뱃속 아이 걱정도 되고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장갑 벗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냐 하시면서 궁뎅이 축축하네 바지 줄 테니 기다려봐 하시길래 그냥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표정 그렇게 하지 마. 시애미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배 뚝 나왔다고 허리 못 구부리고 의자에 앉으라 했다고 진짜 의자에 앉고 네가 내 시어미냐? 소리를 빽 지르십니다. 바지도 축축해서 기분 안 좋고 소리까지 지르며 뭐라 하시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려 할 때마다 배뭉침이 있어도 나름 열심히 도왔는데 이러시니까 저도 욱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나온 거냐면서 나와서 차 타고 집으로 왔네요. 차 끌고 온 거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배뭉침은 좀 나아졌지만 제 기분은 그렇지 않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더니 본인이 더 화내면서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냐? 괜찮냐? 울지 말라고 다독여 주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너 나한테 말대꾸하고 그냥 간 거냐며 연락 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답하지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사과를 하셔도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배는 이만큼 나와서 목욕탕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데 동작도 느리고 짜증이 났겠죠. 100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임산부를 굳이 미끄러운 그곳에서 밀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최소한의 할 말을 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할 말 못하고 끌려간 게 한이 될 뿐이죠. 저 마음에 안 드셨으니 시누이나 형님에게 한 소리 하시겠죠. 그 뒷감당 제가 하려고요.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애기 옷을 두고 왔네요. 그냥 안 가지고 오려고요. 추가 글입니다. 결국 그날 새벽에 배뭉침이 심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가진통이었습니다. 남편은 다 엄마 탓이라고 짜증난다며 괜찮냐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래요. 뭐 딱히 한 것은 없지만요. 댓글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 이해를 뭐하러 하냐 말을 봤는데 이해를 한다는 뜻보다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본다는 뜻이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안 오지만 오게 된다면 무시할 예정이고요. 남편이 애 낳을 때도 연락 안 하겠다 합니다. 친정에 말이 들어가게 되면 엄마랑 저희 언니가 완전 여장군 스타일이라 뒤집어 놓을 게 뻔해서 제가 말 안 했고요. 괜히 남편에게 뭐라 하시고 절 친정으로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당분간 오이는 쳐다도 보기가 싫으네요. 여러분,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의 베스트 댓글입니다. 와이프가 며느리가 한다 해도 말려야 할 판에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걸 하라니. 진짜 입에 담기도 무섭네요. 그리고 남편이는 시어머니가 남편 한국에 두고 거기서 남자 떼밀어주면서 남친도 만들었다고요? 그런 걸 남편도 인정한다고요? 네, 두 번째 사연의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럴 땐 액션을 크게 해야 돼요. 배 잡고 뒹굴면서. 아이는 괜찮나요? 만삭 임산부들 혹시 몰라서 그때쯤이면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는데 태어날 손주 얼굴을 어찌 보려고 며느리를 바닥에 그리 내치셨을까요? 심보 참 고약하네요. 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지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두 사연 모두 황당한 일이지만 스니들의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스니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웃는 일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스니분 순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